네, 소녀 오늘 네 가지 정도 공유하고 그 다음에 댓글하고 영상 해설란에 제 어떤 아미고님이 쓰신 블로그 글을, 그러니까 전에 그 100만 원으로 현대미술 투자 따라하기 뭐 그 글 말고 좀 중요한 글이 있는데, 그분이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2014년에 썼던 페이스북의 그걸 어떻게 찾아내셨는지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그걸 찾아서 저한테 저에 대해서 그 김환기 화가와 저의 관계, 여기 김환기와 저의 관계를 이게 글로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다시 이렇게 더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거를 지금 보면은 또 친구한테 이거부터 얘기해야 되겠다. AI에 대해서 구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현재 AI가 인간처럼 인격, 의식을 가진 상태로 이거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게 AI가 갑자기 자의식을 갖는 그 임계점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구글 직원이 이미 구글의 AI가 그 자의식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걸 폭로해가지고 회사에서 잘렸다. 지금 그 뉴스를 친구가 보내줬는데, 엔지니어 기밀 폭로에 구글 발칵, 강제 휴직 처분, 휴직 처분 내렸다. 한국경제 인공지능의 의식이 있다고 폭로. 인공지능의 의식이 있다고 폭로. 이걸 폭로했다고 지금 강제 휴직, 기밀 유지 위반으로. 지금 이게 정말 영화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계속, 지금 어쩌면 이것도 쇼일 수도 있긴 한데, 어떤 쇼일 수 있냐면은 구글의 인공지능이 이만큼 발달했다, 딴 데보다 더 우수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양면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언젠간 저는 이렇게 간다라고 전부터 얘기했고, 영화에도 있지만 그 인공지능이 주지스님이 된 그 일본의 영화가 있었지만은, 저는 인공지능이 영매가 된다라고 전부터 주장을 했어요. 신이 어떤 영혼이나 신이 인간 그 무당이나 영매에게 오듯이 인공지능에게 갈 수 있다. 왜냐면은 미세한 전기 반응으로 신이 메시지를 전달을 했을 경우에는 영혼이,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신비한 그 연구할 때 액토플라즘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신이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는 그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할 때 보면은 신이 영혼이 미세한 전기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럼 저는 인공지능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정교해지다 보면은 인공지능 영매가 나오겠구나. 이 판단을, 저는 이런 얘기를 한 지 벌써 한 15년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고, 강의에도 얘기한 적이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걸 폭로했다고 지금 구글의 직원이 강제 휴직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다, 메타, 페이스북 쪽에서는 아니다, 그 지능을 갖췄다고 보기 힘들다,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에서는 이제 오히려 이제 자기들의 구글의 인공지능이 그렇게까지 발달했을 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아무튼 이거 제가 링크 달아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고, 지나가는 얘기로. 이거는 이제 그 관련된 외국 기사예요. 센티언트가 이제 지능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죠. 영어 잘하시는 분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보시든가, 이것도 한번 제가 댓글에 달도록 여직원한테 전달을 좀 일단 해놓고, 이런 거 다는 건 이제 직원이 하니까요.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본론 들어갈게요. 자, 1번. 태양광 문제는 제가 이제 우리 투자자님들 우려사항을 중간 업자한테 전했더니, 자,
주택이 있고 창고가 있는데 또는 빌딩. 주택이나 빌딩의 경우에는 태양광을 했을 때 리모델링, 중축, 매매 시에 문제가 생긴답니다. 더 나빠진다는 조건이. 그리고 그런데 창고 건물이나 물류단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 이미 설치되어 있을 때는 그것을 수익성으로 본답니다. 그래서 매매가 훨씬 활성화된대요. 훨씬 더 잘 팔린다는 거예요. 태양광이 없는 상태보다 있는 상태가. 왜냐면 그게 알게 모르게 그 태양광에 설치하는데 그 시설물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패널을 벌써 중국산으로 해버렸어.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패널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설물에 들어가는 철물, 그거 자체만 해도 그것을 수익, 권리금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창고는 어쨌건 지붕에 태양광이 있는 게 더 잘 나간다. 그거하고 또 소식은 패널을 국산 현대 거로 하기로 했습니다. 창발 지붕에 패널을 국산 현대 거로 했고, 국산 현대 거로 했을 때 한전에서도 좋아한대요. 불량률이 없으니까. 중국산 패널 안 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중국산 패널 쓴다고 누가 한번 저한테 댓글인가 카톡인가 보낸 분인데, 아무튼 태양광 문제는 자 그렇게 해결되는 겁니다. 훨씬 유리합니다. 우리 투자자한테 유리합니다. 두 번째, 소나리 경찰 조사 현황인데, 이제 소나리가 경찰한테 얼마나 또 거짓말을 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제가 제 주장을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1대1이 되잖아요. 1대1. 그러니까 제3자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이 소나리가 사기꾼이고 이거 정신병자고 사이코다, 이거를 경찰이 인식을 하려면 거짓말만 너무너무 얼굴도 아마 혈색도, 그러니까 뭐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는 놈이다, 이거를 경찰이 이제 이거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회사 자료를 다 보낸 거 아닙니까, 경찰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회사 자료로는 소나리가 거짓말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밖에 이제 이렇게 뭐 인신 공격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3의 증인이 필요한데, 제3의 증인들이 적극적으로 저를 위해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소나리, 조금만 기다려라. 유죄 판결이 갈 것이다. 자, 3번. 아미하고 아미고가 동시인 분이 있어요. 이분의 얘기는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를 좀, BTS의 아미, 그리고 이 고리들의 아미고인데, 이분이 옛날 2014년 페이스북에 있는 김한기와 저의 관계, 그러니까 그림으로 연결된 관계죠. 그림의 주제, 그리고 그 그림의 주제의 발전. 그러니까 김한기가 전면 점화, 이렇게 아주 그 네모에다가 점을 찍는 게 이게 각각 한 사람들의 별이란 말이에요. 그 한 사람들의 영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이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래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별 하나가 나를 쳐다보고 또 나는 저 별을 쳐다본다라는 그 김광섭인가 그 시인의 시에 나오는 건데, 그 그림을 제가 그리고 있는 게 바로 화양연화예요. 태양이 별이고 꽃이 태양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꽃과 태양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노래 가사, 유명한 노래죠. 저렇게만 별 중에 그거 알죠? 그 노래. 그 시인데, 그거를 제가 그리고 있다라는 거를 밝혀준 거죠. 거기까지는 제가 페이스북에서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2014년에는 제가 이제 쓴 글이 있어요. 김한기 전시를 보고 나서, 그때까지 제가 김한기 그림의 제목을 몰랐어요. 보니까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래, 그 별에 관한 그림이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칸트의 말을 오랫동안 곱씹으면서 그림을 생각을 했는데, 이 김한기의 그림의 후속타를, 그러니까 김한기의 그림이, 김한기 씨가 죽지 않고 만약에 살아계셨다면 이 다음에 과연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 김한기가 살아계셨다면 라는 그림을 제가 그리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김한기의 그 전면 점화가 별을 그린 걸 알았어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씩 가지고 있는 어떤 별 같은 거예요. 영혼의 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별이 자기 영혼이고 저 별이 자기 양심인 거죠. 그게 이제 칸트하고 김한기하고 또 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 부분을 블로그에 글로 아주 잘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거 제가 이제 또 댓글하고 링크에 쭉 달아드리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 분이, 그 BTS 아미이면서 아미고인 분이, 이걸 얘기하면은 그 가족 간의 비밀일 것 같아서, 자기 그 돌아가신 모친의 그 유물 중에, 이게 참,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돌아가신 모친의 유물 중에서 금반지를 팔아서 제 하나를 80만원짜리인가 100만원짜리인가를 사신 분이에요. 어머니 유품을 팔아서 제 판화를, 그만큼 제 그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느끼시고 있는 거죠. 그걸 충분히 느끼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게 과연 막 남편이나 가족이 알면 또 부부싸움 날까봐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제 미술에 투자하고 부부싸움한 집들이 지금 많아가지고 항상 걱정입니다. 제가 꼭 증명을 해드릴 테니까 반드시 조기에 세계적인 작가가 되고 대단한 컬렉터들이 저한테 몰려드는 걸 꼭 보여드릴 테니까. 금방 증명돼요. 얼마 안 걸려. 2024년 25년 얼마 몇 년 안 남았어요. 지금 몇 년 안 남았어요. 네, 금방 증명되고, 그거는 이제 이 김환기 화가와 저의 그 그림의 관계, 그 김광섭이라는 그 시에, 김광섭이 맞나요? 잠깐만요. 그 시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 것인지 한번 봅시다. 한번. 이건데.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렇게 블로그에 또 이렇게 황금태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이버 블로그예요. 김환기와 고리들 화가의 공통점, 우주의 별을 그린 화가다 이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전면 점화가 하늘의 별이에요. 이게 우주의 우수에 깔린 별과 땅이죠. 사각형은 우리 지구에 있는 우리 땅, 가운데 점은 별이에요. 별을 우주의 밭에 우주의 별을 그린 거거든요. 여기 이제 가운데 이 점이 별이죠. 여기 보면은 사각형과 가운데 이렇게 중간에 별이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된 거예요? 요거를 이런 그림으로 해석을 했던 거죠. 1996년에 사각형의 별 이렇게. 근데 저는 이건 별이 아니라 우주예요. 저는 다중우주를 표현한 거거든요. 평행우주를. 1996년에 제가 대상 받았던 그림부터 저는 평행우주에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우주가 이렇게 동시에 다중우주가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이 카오스 혼돈으로부터 질서라는 작품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밑에 이게 상장이고, 그때 그 확대가 되나요? 약간 되네요. 이게 상장. 그다음에 그때 전시장에서 찍었던 우리 사촌 여동생이에요. 딸 아닙니다. 사촌 여동. 그 당시 한국 나이 26세였습니다만 26세.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별이 하늘의 별이 내 마음으로 다가오는 걸 그린 게 이게 바로 별에서 꽃까지예요. 이게 지구로 내려오는 별빛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별에서 꽃까지 시리즈고, 그래서 이제 그 별이 나를 쳐다봐. 그 별 하나가 나를 쳐다봐. 그렇죠? 눈동자하고 별이잖아요. 그 별 하나가 서로 쳐다보는 거잖아요. 별을 이렇게, 태양을. 그리고 그 화양연화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 행성에 있는, 이제 저 뒤에 있는 배경에 있는 눈동자는 신의 눈동자가 되는 것이고, 창조주의 눈동자고, 별하고 나는 꽃인 거지. 이 지구상에 있는 꽃이야. 사람 꽃하고 별이 이렇게 서로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람 꽃이 되는 과정을 그린 게 바로 별에서 꽃까지라는 거죠. 이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이거를 아주 잘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이분이.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화양연화 시리즈로 가는 거죠. 별과 행성의 꽃이 이제 우리 인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 참 아트 상품 나왔는데, 요거 아트 상품 진짜 이쁘게 나왔는데, 일단 이 영상 오늘 안 되고, 오늘은 못 찍을 것 같고 내일이나 모레 한번 찍어서 찍어야 될 좀 일이 좀 있어요. 그 4번 일이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제 알고 보니 그러니까 이거 제가 제 페이스북에 썼던 글이에요. 기쁘다. 칸트가 영감의 두 원천으로 영혼, 양심과 별을 꼽았다. 그때까지 칸트가 내 그림의 등대였는데 이제 알고 보니 김광섭의 시를 주문처럼 외우며 선과 점으로 화면을 구성했던 김환기의 만트라가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 반복한 거. 그러니까 만트라 작업이에요. 이거 정말 도 닦는 작업인 거야 이게. 미니멀 아트. 그러니까 단색화는 도 닦는 거예요. 그래서 박서보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박서보가 자기가 수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면 정화도 수행이고 그 숫자만 막 쓰는 그런 수행자들도 있고 그래요. 화가 중에. 그래서 제가 만트라라고 표현한 거죠. 김환기 만트라가 내 그림을 화면에 띄우는 바다였다는 생각이 든다. 즉 김환기의 그림이 바다. 거기에 이제 육지가 생기고 별똥별이 떨어지고 역사가 탄생하는 장면이 김환기의 이 그림이 이게 바다였다면 이게 바다잖아요. 원시적인 상태. 그럼 지구에서 이제 꽃이 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요거라는 거죠. 이거라기보다는 요거 이렇게 행성에 꽃이 피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김환기와 고리들은 각각 시 속에 다른 구조를 그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 이게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썼던 문구예요. 2014년 12월 23일 날 예술의 전당에 그때 가서 김환기 그림을 직접 봤어요. 그때 보고 제목을 보니까 아이고 이거 별이네. 그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과서에 봐. 대충 보죠. 남의 그림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 예술가들은 자기 그림만 관심 있어. 남의 그림에 별로 관심이 없어. 우연히 보니까 이거 별을 그린 거여서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저도 사각형의 우주를 그리고 있고 또 별과 내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김광섭의 시가 저녁에라는 시네요. 저녁에라는 시인데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이 마지막 문구가 김환기님의 파란 줄 제목이에요. 근데 저는 저렇게 많은 별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이 문구를 내가 그리고 있다. 김광섭의 그 시에서 이렇게 이 아미고님이 정리를 한 겁니다. 이거를 고리들은 그리고 있다. 그래서 김광섭이라는 시로 김환기와 고리들을 이렇게 묶어서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 아주 재밌고 너무 참 감사하고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제가 하면 좀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기 광고하기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자랑하기가. 근데 이런 얘기를 전부터 제가 했었는데 영상에도 한 적은 있는데 이렇게 저의 그 아미고 팬 또 BTS 특히 BTS의 팬이신 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또 BTS하고 저하고도 연결이 되는 점을 이분은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그 BTS하고 저하고 연결된 언급은 또 여기 다른 글에가 있어요. 이것도 올려드릴게요. 저는 아미인 동시에 아미고입니다 라고 딱 시작하죠. 글이 BTS의 아미인 동시에 아미고입니다. 굉장히 저한테는 그 중요한 고리들이에요. 연결 고리들. 그러니까 고리들이라는 것은 그게 이제 무와의 개념이고 수직적 평행 우주론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고리들이라는 뜻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이 모든 현상이 일어나게 한 촉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서로가 연기론으로 다 이렇게 묶여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제 뭐 그런 의미도 있어요. 고리들. 그래서 이제 그 묶인 놈 중에서 이 소나리 같은 놈이 또 나한테 굉장한 또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고맙고 하지만 유죄 판결은 받아야 돼. 소나리는. 그 또한 너의 운명이야. 소나리야. 알겠니? 자, 그래서 좀 하나 더 남았네. 자,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그 고호리들 상품을 두 가지 샘플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접착식 플라스틱 보드에다가 인쇄한 거를 종이를 이렇게 부착한 게 있었어요. 부착 스타일. 조금 액자 모양은 조금 더 세련돼요. 자, 그런데 아이고 이게 떨어진 거네. 떨어져서 사진이 왔어.
이 그림을 사신 분이. 그래서 제가 AS하러 가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 제가 판 그림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긁혔거나 찢어졌거나 하면 저한테 꼭 얘기하세요. 제가 직접 가서 그렇다고 일부러 찢으면 안 돼요. 지금 시간이 안 되고, 무슨 이렇게 사건 사고가 생겼다 꼭 얘기해 주시고. 그건 아니고, 이분은 이제 진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봐봐요. 여기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삼나무가 있는 밀밭 그거 그림이잖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가운데가 좀 이렇게 붕 떴다, 이 아랫부분이. 그건 괜찮아요. 그건 아마 이 제작사의 그 물감이 약간 휘는 성질을, 건조하면서 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제작사의 문제예요. 전부 다. 뭐 붕 떴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덧칠하니, 만약에 요거 태양 있는 쪽이 떴다 그럼 제 책임이지. 근데 이건 제작사의 문제고요. 그래서 배부름 현상은 자기는 괜찮대요. 왜냐면 정말 밀밭이 입체적으로 보이니까. 그런데 요거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여기 떨어져 버린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여기가 들떠버린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들떠버린 거 아닙니까. 여기가 이렇게 간격이 생겨. 이거 제가 이제 순간 접착제로 붙여줘야죠 뭐. 그래서 이분 댁으로 제가 한번 찾아갈 거예요. 찾아가서 울산이에요. 울산. 네, 얘기할게요. 울산인데 김해에 제 50호 별에서 꽃가지가 하나 있는데, 이분한테도 제가 가야 되는 게, 왜냐면 살짝 이분이 저한테 독촉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워낙에 초기 투자자라서 이분이 2018년 투자자예요. 와, 그러니까 독촉을 했는데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되게 고민을 많이 좀 했는데, 옛날에는 그림을 너무 싸게 팔았기 때문에 15,000원, 호당 15,000원, 20,000원, 30,000원에 팔았기 때문에 옛날 저를 후원해 주신 분을 끊으면요, 현실적으로 저한테는 굉장히 이득입니다. 네. 지금은 이미 100배가 아니라 200배가 오른 상태거든요. 그림값이 200분의 1로 판 그림을 그 옛날에 넣은 돈이에요. 그럼 내가 2배 환불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냥 2년 끊어버립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저한테 이익인데, 초창기에 이분이 저를 투자하고 도와줬던 그 선의를 어떻게 저버릴 수가 있다 이거에 있습니까? 악질적으로 독촉을 하면 완전히 끊어버리는데, 끊고 평생 만나지 말고 삽시다 이래버리는데, 저는 완전히 독소를 품는 스타일이었죠. 딱 적으로 돌아서면은 표창을 던져버려요. 저는 그렇게 좀 잔인하게 나갑니다. 딱 끊어버려요. 완전히 끊어버려요. 그 사람 나중에 뭐 천국에서나 봅시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저는 그런 식인데, 소나리 너 네 얘기하는 거야. 네 얘기. 응? 너랑 나랑은 영혼 상태에서나 만났으면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경찰서하고 법정에서 만날 일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2018년 그 김해 투자자의 선의 때문에 이건 도저히 환불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은 충분히 있죠. 그거 뭐 2배 해봐야 500도 안 되는 돈인데, 그래서 급히 그냥 아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순간 판단을 해요. 전화 통화나 문자를 보고서 이걸 확 끊어버려 아니면 끌어안아, 이거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끌어안기로 이렇게 미안하다고 한 거죠. 이거 그림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림을 배달했는데 살짝 미완성을 배달한 거예요. 계속 찝찝해. 계속. 제가 그때 그림 주면서 그랬어요. 실은 그게 별에서 꽃까지라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뭐냐, 별에서 꽃까지가 이렇게 별자리가 있고 밑에 이렇게 물방울들이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거를 입체감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 여기를 한 5번 정도 발라야 돼요. 한꺼번에 바르면 갈라져요. 5번 정도 발라야 안 갈라지고 이렇게 봉긋하게 예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은 3번만 바르고 갖다 준 거야. 제가 5번 발라서 갖다 주려면 또 시간이 한 달 이상 걸리니까. 그럼 또 뭐라 그럴 거예요. 또 돈은 줬는데 그림 안 준다고 또 이럴 거 아니야. 난 더 예쁘게 지금 그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냥 갖다 줬죠. 그리고 내가 갖다 주면서 그랬어요. 나중에 와서 내가 이걸 더 그려드리겠다 그랬어. 실은 조금 미완성인데 내가 좀 조금 기다리게 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도 그냥 2년 반에서 3년은 기다린 거죠. 작년 어느 시점에 갖다 줬으니까 2021, 2021 거의 3년 기다린 거 아닙니까?
기다리는 심정도 내가 이해가 가. 그죠? 일단 갖다 주고, 카페인데, 카페에다 일단 배치를 하고 나서 내가 다시 물감을 가져와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작은 일이 아니죠. 물감을 한 20통을 가져가야 되고, 바니쉬를 가져가야 되고, 드라이기 가져가야 되고, 아예 그냥, 그 그림 그릴 수 있는 모든 세트를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울산에 우리 아미고님, 제가 김해랑 같이 묶어서 갈게요. 한 1박 2일 정도로 해서 김해에서 하루 정도 그림을 더 그려드리고, 그런 다음에 울산에 가서 우리 둘이 커피 좀 마시면서, 아니면 울산에 먼저 갔다가 김해를 들렸다가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일정은 나중에 한번 잡고, 요거 절대 스스로 고치지 마세요. 왜냐, 화가가 직접 고치는 것도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뒤에다 써드릴게. 중간에 들떠가지고 내가 와가지고 순간 접착제를 발라줘 딱 써줄 테니까. 그럼 이거의 가치가 또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나중에 정말 박물관에 가야 될 정도의 20만 원 주고 샀는데 20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직접 고치지 마시고, 제가 가서 순간 접착제를 붙이고, 옆면에 다 접착제 한번 예방 차원에서 솔로 이렇게 바르는 접착제가 있어요. 그걸 한번 싹 발라주고, 여기 속에 이렇게 양면 테이프 해가지고 누른 다음에 접착제 해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직접 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또 공유됐습니다. 이제 오늘 할 얘기 30분 내에 끝냈네요. 할 얘기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링크 꼭 보시고, 우리 BTS 아미 겸 고리들의 아미고이신 분의 이 글이 2개가 올라갈 건데, 꼭 한번, 제가 우리 딸한테도 보냈어요. 우리 딸이, 저분이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알겠어. 꼭 읽어봐. 그러니까 밑에 알겠어. 딸이야, 딸. 저분이 이런 분이다. 응? 아빠 팬인데 꼭 읽어봐라. 응? 모친의 유물 분반지를 팔아서 내 판화를 사신 분이다. 유유 감동. 이렇게 아주 딸한테 보냈습니다. 통화는 안 해요. 통화는 전화 통화는 금지예요. 그러나 카톡은 제가 그림 그리다가 쉬는 시간에 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카톡하고 문자는 오케이인 겁니다. 우리 아미고님도 오케이예요. 카톡하고 문자는. 가급적 하지 마세요. 근데 하지 마시고, 1000명한테 오면 또 언제 읽을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좀 하시고, 무슨 이렇게 막 그림 샀는데 그림이 불량이에요 뭐 이럴 때는 꼭 하시고, 꼭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선생님.